경찰과 검찰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본거지로 꼽히는 대전 월명동 수련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JMS 2인자로 꼽히는 인물도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공범으로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된 신도들을 무더기로 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명당한 신도들은 신천지 과천본부 앞에서 신천지 실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식 대책을 예고하자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이 교육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강남 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를 제15대 총장으로 선출하고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영민 목사는 수도권에 독립법인을 세워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본거지로 꼽히는 대전 월명동 수련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JMS 2인자로 꼽히는 인물도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공범으로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정남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충남 금산에 있는 월명동 수련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월명동 수련원은 JMS의 본거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난해 3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처음입니다.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은 각각 120여 명, 8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JMS의 2인자로 불리는 정조운도,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공범으로서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정조운의 주거지와 경기도 분당 소재 교회가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3월 고소 이후 추가 피해자 3명이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명석의 범행을 돕고 숨긴 의혹을 받는 주변 인물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로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정명석은 출소 직후부터 이듬해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추가 성범죄 혐의와 함께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정남입니다. 최근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종교 피해 대책 범국민 연대 등이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범국민 연대는 성명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에 대해 정부 당국이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이 미약해 사이비 종교단체가 오히려 집단 권력화됐다며 심지어 일부는 정치인들과 결탁해 선거 개입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반사회적 종교 집단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양산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주춤했던 이단 신천지가 재기하면서 곳곳에서 신분을 속이는 위장 포교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천지 내부에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된 신도들을 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유명 요리 전문가이자 4대째 신앙생활을 해온 A씨는 수년 전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준다는 지인 말에 신천지에 포섭됐습니다.
비유풀이로 짝을 맞추는 성경 해석에 매료된 A씨는 온 가족을 신천지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신천지의 육체영생 교리가 유일한 목표가 된 A씨는 생업도 포기하고 10년 동안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정말 신천지가 진리의 성읍인 줄 알았던 A씨는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신천지가 온갖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실체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게 자꾸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 방송이 나오죠. 그전에는요, 매스미디어를 아예 못 보도록 막아버려요. 그런데 매스컴에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신천지의 실체에 눈을 뜬 A씨는 1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교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긴 자라 하면은 대상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긴 자가 이겼다 하는데 누구하고 싸워 이겼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책을 받아 먹었대요. 성경책을. 그럼 자, 성경책을 두고 이거는 이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12가지 복을 받았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됩니까? 최소한 이 말이는. 그것도 답을 안 해요. 고령의 노모와 함께 사는 B씨. B씨 역시 신천지에 포섭되기 전까지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 공장 책임자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갈증을 느꼈던 B씨는 미용실 원장이 말씀이 좋은 데가 있다는 제안에 신천지에 빠져버렸습니다. B씨 역시 신천지 육체영생 교리를 쫓아 신천지 생활에 올인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소위 종일반 사명자로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세상쯤 꿈꿔. 그래서 종일 활동해라. 얼마 안 남았다. 곧 끝난다. 매 수을 때마다 곧 끝난다 하니까 우리는 당장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만국회의 할 때도 내년에는 북한에서 2019년도에 평양에서 마스크를 찍는다. B씨는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교주가 땅바닥에 엎드리고 구속되는 것을 보고서야 교리와 신천지 실체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투명하고 깨끗하다겠는데 왜 이래요? 투명하다며 왜? A씨와 B씨 모두 해당 지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신천지는 답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을 뒷조사하고 끝내는 제명해버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신천지에 올인한 A씨와 B씨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는 현실보다 신천지에 속았다는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여주면 설교에는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해놓고. 신천지에서 제명당한 A씨와 B씨는 신천지 과천본부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도들에게 신천지 실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사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가해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엄벌주의식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만으론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교육계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정순실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롯해 각계 유명인사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달 말에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엄벌주의식 대처가 오히려 법적 분쟁을 격화시키면서 정작 피해자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은 엄벌주의 방식의 징계 강화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은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늘 우선된다며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가해자의 진실된 반성, 공동체의 복원 등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 폭력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학폭 사건은 이미 종결됩니다. 엄벌주의 방식으로 가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적으로 해결되거나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 공동체가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엄벌주의 대책들만 내세웠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교육적 해결 역량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특히 경중에 따라 사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엔 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가 갈등 중재자로 나서 반성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등 교육적 해결 여지를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 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선 담당 교사 배치와 학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질 제고, 갈등 중재 전문가와 학교 간 협력 강화 등 교육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뒤따라야 됩니다. 분리된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는 어떻게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또 분리된 학생과 가해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해서 계속 보장해 줄 것인지,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좋은 교사 운동은 학교 폭력과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교육공동체 회복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교권 침해와 정서행동 문제, 기초학력 부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학교의 진단과 처방은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 각 위원회들을 통합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국민적 공분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엔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연석회의와 한신대 교수단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내 기업 16곳의 기여를 받는 방식 등으로 1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연석회의는 이번 배상 방식으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없고 국제 질서 확립에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금전적 보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라며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산하 교육기관인 한신대학교의 교수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3자 변제에 의존한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 지회는 특히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방안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번 방안은 문제 해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 그런 돈을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일본 가서 고생했대. 누구를 위해서 싸웠가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수단체는 앞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평화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진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기업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관계 개선을 기다리는 것은 반역사적인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기훈실은 이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그에 합당한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에 등록됐다고 공개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약 21만 8천 명입니다.
이번 배상해법 대상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가 선출되는데요. 침신대는 오늘 총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CBS 서경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피영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임 총장은 오늘 취임 예배에서 제3회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에 독립법인을 세워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강원과 영남권에도 대학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도약이 아니라 캠퍼스의 확장과 다변화를 통한 도약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교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을 이루고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기독교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본질의 교육 이념을 지키고 각 교회, 동문 목회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신입생 유치 등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이 진리, 중생,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 이념에 입각해서 교단이 요구하는 목회자 양성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배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단기념 대강당에서 열린 총장 이취임 예배에서 제14대 총장을 지낸 김선배 박사와 직전 총장 대행 김광수 박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또한 김병철 법인이사장과 정의 총학생회장 등 학교 관계자와 강남중앙침례교회 동역자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증경총회장인 멀티꿈의교회 안희묵 목사는 살리는 리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학교의 미래를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우리 피영민 총장님,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 절대절명의 골든타임의 시대에 총장을 세웠는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제발 학교를 살려주시는 총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살리는 총장님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임 피영민 총장은 침신대에서 역사 신학교수와 학생처장, 교무처장을 거쳐 신학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강남중앙침례교회 2대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CBS 뉴스 서경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오늘보다 쌀쌀한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